오늘 시장 한번 시황 정리를 해보고 또 중요한 일정들, 이번 주는 도대체 어떤 재료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가, 많은 트레이더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여러분들 미국장 금요일날 급락한 거에 비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찐 바닥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지수를 본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전 저점 근처에서 살짝 이렇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1%나 반등이 나왔고,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는 2.5% 정도 저점 대비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아직 전저점 근처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즉 2400포인트는 보진 않았지만 2500포인트에서 반발 매수세가 꽤 들어오면서 오늘도 외국인이 5천억이나 매도를 했거든요. 연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일같이 팔아댔는데 삼성전자 6만전자에서도 이렇게 팔아댄다고? 왜 그럴까? 이런 또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가, 또는 반도체가 정말 그 정도로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좀 외국인 수급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좀 과하다, 이거는 그냥 수급적인 요인인 것 같고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우리 지금 작년부터 계속 경기 침체 온다 오랫동안 참았다. 근데 그게 이제 곧 터질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이제 내수가 굉장히 힘들고, 그나마 수출이 조금 잘 되는 반도체나 일부 화장품이나 몇 개 좀 잘 되는 데가 있긴 한데, 그걸로 조금 버티는 감이 있었다. 그런데 더 이상 내수나 여러 가지 고금리 상황이나 물가 이런 것들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서 경기 침체가 세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주가를 계속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수급은 계속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은 전저점을 거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썸네일에서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거래대금 한번 보시면은 코스닥 한번 볼까요? 저점에서 반등 나왔다 라고 보기에는 양봉이, 거래대금이 5조대 최근에 5조대가 있었나? 5조대도 7월 달에 몇 번 있긴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우리가 주가지수의 일반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등이 나올 때 단순 기술적 반등인지 찐 반등인지 알려면은 그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제 차트 분석 시간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반등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보기에는 거래대금이 5조 2천억 정도밖에 터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대금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씨가 말라서 팔 사람 좀 팔고 매수할 사람도 사라지고, 그런데 그 와중에 근데 최근에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는 또 금요일날 좀 선반영한 게 없지 않아 있으니까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적은 거래대금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왜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냐면은, 적은 거래량으로 반등이 나오면 또 다시 적은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상승폭을 다시 뱉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 적은 거래대금으로 반등이 나온 것은 의심을 가지고 계속 안심할 수는 없고 추적은 해봐야 된다. 물론 이게 내일 다시 뱉어낼 수도 있지만, 내일 다시 미국장이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장은 오늘 일부가 선반영됐다라고 해가지고 내일 갭 뜨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확실히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양봉이나 지지선에서 강하게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찾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거래대금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들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미국 증시는 무조건 불패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미국 증시도 조정이 나올 때 세게 나옵니다. 근데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길게 두고 보면 다 회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맞을 때는 미국 증시도 50% 개별 종목 쉽게 또 무너지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증시가 더 크게 무너지고 있는 게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금투세 영향이 있습니다. 금투세가 이번 달 9월 24일인가 추석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루라도 빨리 폐지한다라는 말이 없으면은 지금처럼 거래 대금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줄어들면서 정말로 씨가 마를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이거는 좀 단기적인 이슈인데, 9월 달은 이제 계절성으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추석이에요. 추석
추석이 또 긴 연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분들은 또 이번 주에 정리를 하고 싶을 거예요. 현금화를 하고 싶은 심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절성으로 본다면은 보통은 명절, 설이나 추석 때 명절 전에는 좀 개별주들이 하락했다가, 물론 지수가 다 하락한다는 건 아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 좋아하는 개별주들이 좀 하락을 했다가 명절 이후에 다시 또 이게 도파민 뿜뿜 올라와서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지지부진하고 별로 이렇게 매매할 것도 없고 재미없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서 반등이 나왔느냐, 눈에 딱 보이는 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가 섹터가 딱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게 보이냐면 첫 번째는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그 중에서 시장이 이렇게 별로였는데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상한가로 직행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한 10시 넘어서 11시쯤에 상한가를 갔는데 대봉 NS라는 종목이죠. 비만 치료제 관련 재료로 전고점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한가를 마감했습니다. 금요일날 어쨌든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밑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거래량 줄어든 음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역시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캔들들이 간혹 잘 나오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모습 때문에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로 예전에 이슈가 됐었던 블루엠텍도 세게 반등이 나왔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벤티지 랩이나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도 살짝 엮여있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재미가 없는 가운데 그나마 매매할 종목들로 조금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강하게 올라왔던 섹터는 화장품주였어요. 실리콘2가 무려 10%나 넘는 반등이 나왔고요. 이 정도는 기술적 반등 수준이 아니라 무언가 좀 힘이 들어왔다,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VT도 마찬가지죠. VT도 이전 저점을 지지를 받고 다시 고개를 돌리는, 그러니까 정배열 초입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차트가 아무리 이렇게 괜찮게 보여도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은 또 언제든지 크게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눌림목이어도 시장 상황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은 사실 시장에 장사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또 시황도 참고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장품주가 좀 특징적으로 많이 보였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도 11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우리 예전에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 이후에 쭉 빠졌는데 다시 그 부분을 좀 회복을 꽤 했습니다. 오늘 플러스 6%로 다른 섹터 대비 확실하게 아웃퍼폼하면서 강한 모습을 화장품 섹터에서 보여줬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전력기기도 강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이런 애들도 강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하락 추세를 감안을 하면은 오늘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역배열이 굉장히 강하고 11선, 21선도 전혀 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은 아직은 좀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력기기도 있었고, 조선이나 건설, 일부 바이오 종목도, 그 다음에 테마성으로도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그 다음에 요거 STO 같은 애들도 다 반등이 다 조금씩 나왔고요. 자, 근데 이 와중에 굉장히 또 암울한 섹터가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반등이 잘 나오나 싶었는데 2차전지 쪽이 갑자기 또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굉장히 암울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추세는 LG 에너지솔루션이에요. LG 엔솔은 아직 그래도 추세가 정배열이면서 또 아직까지도 좀 많이 오른 이런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 그 외의 종목들이 애매합니다. 삼성 SDI 아시 좀 간당간당하죠. 21선 이탈이.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신저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야, 신저가. 이렇게 되면은 알테오젠한테 조금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알테오젠이 16조인데 에코프로 BM은 14조 8천억으로 우리 또 시가총액 상위 또 순위가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신저가.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아까 10조 깼던데 지금 딱 10조에 끝났네요. 아까 장중에는 10조를 깼었거든요. 9조 9천억 이랬었는데 지금 이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다시 전저점까지 왔고요. 올라가나 싶더니 또 테슬라도 금방 무너지고 하락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추세가 쉽게 꺾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시장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정, 이슈들 이번 주 어떤 재료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요거 가장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먼저 본다면은 미국 생물보안 법안이 패스트트랙 표결 전망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간부터 이제 시작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반독점 행위 초기 조사 소환장은 안 보냈는데 계속 이런 내용은 엔비디아에게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추핑 관련해서 SAMG 엔터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애들이랑 영화 보기도 했거든요.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긴 했어요. 좋아하긴 했는데 저는 지루해서 살짝 또 졸았던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100만 돌파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 비만 치료제 계속 요즘 핫하게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죠. 살만 빠지는 줄 알았는데 노화까지 늦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약 아닙니까? 이런 또 분석이 나오면서 이번에 미고비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노화까지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전 세계의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오늘 비만 치료제가 엄청 좋았었죠. 그 다음에 야놀자는 상장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나스닥 상장 내년으로 미룬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국내 증시는 여전히 지금 과매도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고 지금 구간에서 사야 나중에 수익이 난다. 하지만 난 또 저점을 노려보겠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금투세 얘기를 또 완전히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 유예하자 쪽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오는 24일 민주당 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고요. 여기에서 유예로 의견이 모일지 주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유예를 원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원한다. 좀 그 목소리를 더 많이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금투세 때문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투세는 대다수의 개미들을 위한 것이다. 그럴까요? 안 건드리는 게 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그 논리인 것 같아요. 계속 5천만 원 버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너네들을 위한 거다 라고 하지만 그 안에 디테일하게 다 파고 파급력, 영향력 이런 것까지 다 참고를 해보면은 그렇게 위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투 미국 캘리포니아 709억 규모 물류센터를 인수했다 한다. 이런 것만 봐도 확실히 화장품 쪽이 아직 계속 견고하다. 추세가 견고하고 수출이나 그죠? 실적이 계속 올해 계속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NC도 실적이 부진한데 계속 신작들이 다 안 되고 있어요. NC가 다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또 한다는데 글쎄요. 이번에 리니지 IP를 활용한 신작 출시 결국에 다시 돌고 돌아서 리니지로 돌아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건설 쪽도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집값 관련해서 서울 집값 많이 올라서 이번에 또 규제가 들어갔죠. 정부에서 이제는 좀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가 올 건데 무슨 집값이냐 경기 침체 오면은 집값도 폭락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경기 침체도 경기 침체 나름 아니냐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되냐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되면은 또 부동산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또는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또 부동산 실물 자산 쪽으로도 가격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의견들이 팽팽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용 정리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일정이죠.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시리즈 공개를 하는데 요거는 생각보다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국내 종목들은 다 차익 실현이 세게 나왔고 애플은 조금 올라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기능을 구현하는 온디바이스 AI 방식으로 구동이 되는 거고 음성 비서인 시리에게 오픈 AI의 챗 GPT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잘 나오면은 정말 좋게 반응이 나오긴 하겠죠. 생물보안법 표결 9월 1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구글에 대한 법무부 반독점 소송 재판 단계가 시작 이런 내용도 있네요. 그 다음에 토큰 증권 개정안 대표 발의가 13일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체코 외교 장관 회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10일입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국장이 어느 정도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요 이슈가 이번 주에는 가장 핫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해리스 트럼프 미국 대선 TV 토론이 있습니다. 요게 현지 시간으로 9월 10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언제냐? 9월 11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전 10시 우리나라 오전 10시 야 한창 주식장 핫할 때 딱 얘기하네. 요거 틀어놓고 분위기 보면서 매매해야 되나? 옛날에 이거 미국 대선 때 생각나는데 이래서 이때 트럼프 관련주들 지금 벌써 조금씩 꿈틀거리는 애들이 있긴 하고요. 해리스 관련주랑 같이 이때 어떤 시소타기가 나올지 수요일 미국 대선 토론에 따른 이제 변동성 그런 것들도 테마주 이런 거 트레이딩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리스는 토론 초반부터 주도권을 좀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고요. 트럼프는 바이든의 이제 실패를 공동 책임을 부각시키면서 해리스를 깎아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 보안 서밋 개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당뇨학회가 13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뇨학회랑 여러 가지 암학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미리 많이 오른 게 있어서 오히려 다가올수록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도 중요한 게 하나 있죠. 현재 시간 기준으로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옵니다. 일시적인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서울 안보대회 개최 이런 것들도 있고 8월 고용동향 등등 기타 참고할 만한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미국 8월 PPI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로존 22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습니다. 국장이죠, 국장. 자, 내일 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그죠?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도 이렇게 큰 건 없고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종양학회가 17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열려서 그 다음에 영화 베테랑2가 개봉이 되고요. 여기 관련해서 CJ CGV나 CJ ENL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여기 또 얼마나 흥행을 하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정 한번 본다면은 알테오젠, 키트루다 임상 종료가 이번 달 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도 슬림한 폴더블 폰 출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K배터리쇼 등등 마이크론테크 실적 발표도 있고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꽤 많으니까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만한 내용들은 선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10월에도 미국 대선 토론이 또 있고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번 주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서 잡고 봐야 되냐. 지금 거래대금 없이 반등이 나왔는데 찐 바닥을 형성하려면 거래량, 거래대금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상승은 언제든지 다시 반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 대선 토론에 따른 우리나라 이제 관련주들이나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CPI까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번 주 초에 다른 시장 대비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거는 비만 치료제랑 화장품 쪽이었다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여러분들 쉽지 않은 시장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또 잘 살아남아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시장이 괜찮아지고 좋은 기회가 많이 나올 때 온전히 또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 생각으로 잘 마인드 관리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